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저희가 독일의 농막 할당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할당 정원과 유사한 개념의 텃밭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이 나온 곳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텃밭 주택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보시는 독일의 할당 정원처럼 비슷하게 도시민의 입장에서 주말 농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최근 농막 규제로 인해서 골치를 썩었던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되는데요. 농막을 검토하셨거나 농막과 주말 농장을 갖고 있으신 분은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주말주택, 주말농장, 농막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하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 조명입니다. 이게 시골주택이나 농막, 또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별도 전기시설 없이 햇빛이 비추는 곳에 설치하면 낮에는 충전되고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인데요. 빛도 밝고 CCTV 형태로 생기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우선 이 텃밭 주택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이 제안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주택이란 농사용 간이 주거 시설로 전입신고는 되지 않게 하고 면적은 지금처럼 제한하되 그늘막, 데크, 처마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정화조 시설 기준도 표준화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농막과는 다르게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의 텃밭 주택을 제안한 것입니다. 농사용 간이 주거 시설로 제한하면서 주거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데크, 처마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불법으로 내몰았는데요. 이제 이런 텃밭 주택의 개념이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가 간이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은 내지 않지만 지역발전기금 또는 텃밭주택 세금을 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해 농촌 지역의 반발도 줄이면서 주말농장 활성화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의 전원생활 및 주말휴식 수요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요. 정말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했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사람들의 반발을 산 것이 야간 취침 제한입니다. 농막은 창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하면 안 된다는 정부의 해석이었고 이 때문에 야간 취침을 농막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단속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큰 반발이 있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이 법률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보류가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발상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니면 출입금지 팻말을 세우기보다는 길을 내주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길이 이상하게 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장애물이 생겨 사람들의 동선이 달라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금지만을 내세우면 모든 사람을 범법 행위자로 내모는 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지법이 여기에 해당되고 특히나 농막에 대한 규제는 더더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말 농장을 찾아 농막을 하나 둘 만들고 여기서 지나치게 별장처럼 농막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질퍽거리는 농지를 이동하기 애매해서 뭐 좀 깔았다고 해서 이를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열을 올렸으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텃밭 주택에 세금을 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마도 텃밭 주택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 부분의 지역 발전 기금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채널에도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합법적으로 만들고 차라리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주말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집 짓고 살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정말 주말 농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과 세컨하우스는 그 차원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이런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당연히 돈 많고 여유가 있으면 큰 토지에 집도 짓고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이 정도로 별장을 만들 수 있지는 않고 소소하게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1년에 몇 번의 수확의 기분을 느껴보고 하룻밤도 묵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독일의 할당 정원에 대해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미 국유지 또는 시유지에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당 정원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자연보전 및 환경보호 작업이 수행되고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가 만들어진다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도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텃밭주택의 개념이 이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위성권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 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팅 라이프, 5도 2촌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이를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 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농막 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8,277건으로 8년 사이에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 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 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맞습니다. 주말 농장족이 생각하는 농막의 개념은 단순히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보다는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 별장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정확하게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문제는 농막을 농업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저희도 이러한 농막단지를 보았는데요. 이거 사실상 문제 소지가 많습니다. 길도 없는 농지를 잘라서 농막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고는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로 문제 소지가 많으니 이런 땅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꼭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농지 면적에 따라 연면적 7제곱미터, 13제곱미터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 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주말 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이 지난 5월 12일 발표되고 6월 14일 철회되기까지 총 3,657건의 국민 의견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되었으며 74.1%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반대 의견은 야간 취침과 내부 휴식 면적까지 제한하지 말아달라. 필지 크기별로 농막 면적을 차등화하지 말아달라. 2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연면적을 확대해달라. 데크, 처마, 주차장, 농막 외 창고를 허용해달라. 지금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정화조도 설치 가능하게 해달라. 비싼 농기계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달라. 눈 비 올 때 피할 데크까지 합법으로 해달라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올라와 있다.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전인 2022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치 기준, 내부 설비, 연면적, 주거, 규격 등이 부정확한 데서 비롯된 농막 관련 민원이 3년간 217건에 달해 농막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농막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돼서 많은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지자체마다 그 해석의 범위가 달라서 지금도 복층 농막이 안 되는 지자체, 또 정화조가 안 되는 지자체, 반대로 전입신고까지 허용해주는 지자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으니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농막을 살 때도 업체한테 물어보면 여러 지역마다 그 규정이 다 다르니 그건 구매자가 다 확인하셔야 한다고 할 정도니 정말 모호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막에서 야간 취침, 숙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식 공간을 바닥 면적의 25%로 제한하려고 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 탁상 행정이었다라고 농지를 잘게 쪼개 농막단지로 분양해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하게 단속하되 5도 2촌을 꿈꾸는 국민의 바람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준 국회의원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인데요. 또 이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족을 위한 텃밭주택을 제한하면서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로 해 전입신고는 되지 않게 하고 면적은 지금처럼 제한하되 그늘막, 데크, 처마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정화조 시설 기준도 표준화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조건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닌다고 강력하게 출입금지를 처벌하기보다는 왜 사람들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닐까를 고민해보고 보다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주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얘기하기를 간이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은 내지 않지만 지역발전기금 또는 텃밭주택 세금을 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해 농촌 지역의 반발도 줄이면서 주말 농장 활성화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및 주말 휴식 수요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검토할 것, 이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농막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내용이 마무리되는데요. 텃밭주택의 새로운 개념은 정말로 신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농막을 선호하고 또 이러한 농막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그토록 반발이 컸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내놓은 방안인데요. 이 또한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보다 구체적인 텃밭주택의 방안을 마련해서 대다수의 농막러, 주말 농장족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주말주택, 주말농장, 농막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하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